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유준입니다. 오늘 아파트 물건을 하나 볼 텐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두 번 떨어져서 반값 경매예요. 반값 경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물건은 위치적으로는 일단은 수성구 4가고 84제곱미터면은 일단 국평이죠. 국평인데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일단 연식은 좀 있습니다. 28년, 한 30년 가까이 됐고 미비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금액이 적어서 인수를 하더라도 한 2억 가까이 싼 매물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인데 한번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죠? 네, 이 물건이에요. 사건 번호는 202-5857이고 대구지방법원 번원에서 진행이 되고 매각기일은 23년 6월 20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매물이에요. 진행이 되고 있는 매물이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4가에 있는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 면적이 25.68평이고 토지건물 1괄 임의경매가 됐어요. 지금 감정가가 5억 7천 나왔습니다. 최초. 그랬는데 두 번 유찰돼서 지금 49% 2억 7,9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안에 내용 살펴보면은 17층에서 3층 층수는 저층이에요. 그리고 사용 승인이 96년이니까 한 30년은 아닙니다. 30년은 아닌데 28년 정도 됐고 하나 좋은 거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구은행역 북측 인근인데 이따가 거리도 한번 볼게요. 거리도 한번 볼 텐데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 짧은 거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긴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거리 한번 살펴볼 거고 지금 임차인이 현재 있어요. 전입일자가 97년이니까 정말 오래 살았죠. 정말 오래 살았고 거의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 살았으니까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6천만 원. 이 당시부터 살았으니까 보증금이 6천일 거예요. 대항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고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낮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인수를 하더라도 시세보다는 한 2억 가까이가 싸다. 그 시세라는 거는 실거래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B 시세도 마찬가지고요.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채권 최고액이 4억 9,500이고 이분이 이제 지금 소유자 겸 채무자죠. 하고 나서 이때는 이제 없었고 이때 이제 근저당이 1억 5,500이 있었고 개인에게 지금 근저당 설정돼서 금액이 2억하고 1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인 이분이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청구 금액은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예상 배당표인데 지금 현재 최저 금액 2억 7,93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 배당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당해세가 먼저 빠지겠죠. 그리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데 대구은행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더 순위가 빠르겠고 지금 근저당 설정된 개인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이거는 배당이 못 받아가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배당이라는 게 법원에서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은 내가 인수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싼 건지 비싼 건지 그리고 위치, 입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면 돼요. 등기부등본인데 네, 특별한 건 없어요. 소유하셨고 소유권 이외의 부분에 대한 국세 그리고 개인 채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인데 당연히 이때 조사 시점에는 5억 7천이 감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랑은 금액이 다르겠죠. 그래서
시세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위치 이게 지금 대구 2호선이죠. 대구 2호선이고 대구은행역 1번 출구에서 쭉 가면은 지금 해당 물건지가 있는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이다 라고 이렇게 블럭이 나와 있고요. 104동의 3층의 8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위치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뭐 내용 등은 다 한번 살펴봤어요. 아까 제가 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역 여기죠. 거리를 1번 출구에서 여기까지 해볼게요. 300m 나오네요. 320m 도보로 4분 역세권이죠.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 걸린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매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맞죠? 수성, 화성, 쌍용타운. 화성 파크드림이 아니고 쌍용타운입니다. 33평이에요. 낮은 가격 순으로 했더니 전세가 3억, 매매가 급매라고 하는데 5억 3천도 있고 동수는 동일하네요. 104동.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했고 3억, 5억 3천, 5억 5천, 3천만 원 더해서 5억 5천, 5억 3천. 지금 매매로만 따져봐도 5억 3천이 가장 가격은 싼 걸로 확인은 돼요.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뭐 네이버 부동산도 다 참고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104동 기준인데 전체 동으로 봤을 때는 4억 8천도 있긴 합니다. 4억 8천. 그리고 전세가 아니고 매매가 아니고 전세 2억 6천도 보이네요. 낮은 가격 순으로. 이거는 수리가 좀 돼 있죠. 하지만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은 수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소유권 사용 승인일이 96년인데 97년부터 임차인이 살았다라는 거는 살고 있는데 수리를 하긴 어렵죠.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 일단 싼 거는 맞아. 싼 거는 맞는데 연식도 오래된 것도 이제 단점이긴 합니다. 중앙난방이에요. 요새 중앙난방 보긴 어렵죠. 다 개별난방이지. 근데 중앙난방이라는 게 좀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식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싼 거는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배제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추워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싶은데 이게 중앙에서 관리를 하니까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이게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로도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한번 봤던 것처럼 특별한 차이는 없어요. 33평. 매매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27평이 아니고 33평이죠. 33평. 매매. 최근의 거래는 이게 가장 빠른데 1년 전입니다. 1년 전 거래다 보니까 이게 시세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때 이후부터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그렇고 매매 말고 전세로 봐보면 전세가 지난달에 3억 1천에 갱신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월세 전세 거래는 많진 않네요. 이렇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이걸 통해서도 한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복도식이에요. 중앙난방의 복도식. 옛날 아파트죠. 옛날 아파트예요. 중앙난방인데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주차는 널널하다. 중앙난방 이제 우려하는 건 맞고 사람들이 조용하다. 위치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뭐 미납관리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납관리는 없고
어, 임차인 분이 계속 살고 있어가지고, 뭐 집이 뭐 험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인 거니까 확인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일단은 시세보다는 훨씬 싸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4억 8천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2억 7천이기 때문에 거의 전세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 취득세 중과 완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무주택이다 아니면 뭐 1주택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전략은 있을 겁니다. 앞에 기존 주택을 뭐 매도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한다라면은 또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